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0월 4일 이제 대체 휴일의 마지막 휴일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내일 화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증시 개장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또한 대체 휴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주 4거래일이 증시가 개장이 됩니다. 현재 이 시각까지의 베트남에서의 낭보는 들려오지 않고 그리고 10월 3일자에는 다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참고사항 정도로 보여지고 구체적인 공식 발표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야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보다는 작은 박장대소보다는 엷은 미소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의 상황 정도만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너무 큰 기대를 하다 보면은 실망감이나 기다림에 있어서 지치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1년, 2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러한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기업적인 내용도 그렇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10월 3일자에 핀포인트 뉴스라고 해서 참고사항 정도만 이번에는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노코박스의 사용 승인 신청이 완료되고 허가가 초읽기에 돌입을 했다. 나노젠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사가 베트남 보건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2일 현지 시간 베트남 언론은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신청이 보건위에 완전히 제출됐다며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됐고요. 그러나 베트남 현지 언론을 이곳저곳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정도가 나온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지난달 9월 18일 베트남 국립의생의학연구윤리협의회는 나노코박스 임상 3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이날 늦은 오후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 중기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다며 보충 자료를 평가한 결과 3A상 결과와 3B상 초기 단계의 안전성 그리고 면역 원성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나노코박스는 현재까지 연구에서 승인된 방식에 따른 보호 효능을 평가할 자료가 아직은 갖춰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나노젠은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 자문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긴급 사용이 승인될 경우 나노젠은 세계보건기구의 허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난달 자문위의 보완 요청에 대해 나노젠 관계자는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보류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식품의약국 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면역 원성, 물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 면역 원성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서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세계보건기구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도 시작될 계획이라는 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노젠은 지난 7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에 나노코박스 백신 샘플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4일자 13시 3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3시간 전 정도에 올라온 기사이죠.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 여부가 조만간에 발표될 거다. 면역 안전성과 면역 원성이 평가한다. 베트남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베트남 미디어 콩루안이라는 미디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2일에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허가 신청서가 허가위원회에 완전히 제출돼 승인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다 라고 보도했고, 나노코박스 백신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초의 백신으로 인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쳐 단기 안전성과 높은 면역 원성을 평가했습니다. 국립생물의학연구 윤리협의회는 나노코박스 백신 후보의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 18일 개최했고, 의생명연구 국가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까지 제출된 문서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보고서와 의견을 청취하고 만장일치로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기 안전성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의 현재까지 임상 3상 중기 데이터 결과 데이터는 1차 접종 후 7일 경과 관찰 결과 11,430명 지원자의 2차 투여 7일 경과 관찰 결과 자원자 5,785명이었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구에서 코로나19 사례 수를 기반으로 나노코박스 백신 후보의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른 보호 효능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연구용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노코박스 백신 후보의 보호 효과를 추정해 의약품 및 의학 성분의 등록을 위해 자문위원회에 서류를 보냈다. 의생명연구윤리위원회는 임상 3상 중간 결과 평가 시점까지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국가 차원의 상임 자문회의에 송부,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록증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고, 나노젠 관계자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미래에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약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멘트로 영원히 구걸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3회 이상의 최종 결과가 이번 달 10일 날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긴급 승인에 대한 시기로 한번 보고 되는데, 내일이 10월 5일이 됩니다. 다음 주 정도면 뭔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러한 기사들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백신 승인 여부에 조만간 발표될 거다. 초읽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너무 높은 기대감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썸네일에 저는 공매 세력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 작은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결론부터 저의 의견을 말한다면 공매 세력은 현 위치에서는 주가를 누르는 공매도가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보게 되면 HLB 워터를 보게 되면은 29,000주의 공매도가 이렇게 나왔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날에 저녁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 10월 1일에 역시 상환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48만 주 정도 상환이 이렇게 상환보다 대차가 많아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지만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을 보게 되면 대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란 무엇이겠습니까? 차제의 주가를 시장에서 내다 팔겠다는 소리입니다. 주가 고점이라고 하는 소리죠. 주가가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그 수량만큼 되사서 갚게 되면 그 차익만큼의 수익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공매도가 줄고 대차가 공매도 치는 수량도 줄어들고 대차 잔고도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공매도의 세력 의도는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도 베트남의 소식을 미리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연구를 안 할 리는 없을 테니까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만간 그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내지는 또 하나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가담하게 되면 현재의 위치에서의 매수는 어느 정도의 장기적으로 볼 적에 괜찮지만은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긴급 승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갑작스런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하는 상황에선 따라잡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는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의 대차 잔고가 1540만 주에 있습니다. 추격을 빌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엄청난 물량을 3,400만 주 정도를 모달이란 법도 없고요. 그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아직은 현재 나노코박스의 생산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려면 내년 초는 넉넉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급이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게 되면 새로운 수급은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슬금슬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면은 물린 상태에서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고점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도 좀 괜찮겠지만 긴급 승인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쪽에 사는 것은 적은 수량이면 몰라도 조금 부담되는 수량에 진입을 한다. 이런 부분은 위험스럽지 않는가, 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그 흐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25,000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이 대단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죠. 이 최근 지난 금요일에 21,158주라고 하는 것은 이곳 9월 23일에 23,954주보다 조금 더 많은 최근에 가장 적은 한 달간을 고려해 보면 가장 적은 공매 수량에 해당을 한다. 또한 죄송합니다. 또한 대차 잔고도 역시 여전히 530만 주까지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최근만 하더라도 750만 주가 이렇게 이거 9월 15일에 대차 잔고가 753만 주가 됐었죠. 그러나 불과 며칠 보름 조금 지나면서 530만 주까지 줄어들었다. 역시 HLB 생명과학 역시나 공매도 수량도 적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술적으로 이 부분 즉 잘 안 보이는데요. 18,000원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깔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HLB 생명과학은 지난 금요일에 20만 주가 됐고요. 현재 7.12%의 외국인 보유, 7%대는 상당히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평균적으로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3BNT도 공매도로서는 자유롭지 않은 녀석 중에 하나죠. 요거는 그렇게 공매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195만 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대차 잔고 상황에 있고 아직 경고 종목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G3BNT의 공매도도 35,700주 정도, 보통 평균의 거래량에 해당하는 공매도 수량에 해당됩니다. HLB 제약 주가의 모습은 뭐 여기서는 바닥권에 위치한다. 따라서 진입을 좀 단기적으로도 진입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지난 영상에서 HLB 제약은 이번 3분기 어닝하게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드린 바 있죠.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HLB 제약 8월 기준 전문의약품 매출이 61% 증가를 하고 있다.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는 상당하게 최근 연초 3월 달에 5,000원이었는 종목이 현재 28,000원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5배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좋게 되고 있고요. 현재 61선 정도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과매도 영역에 해당하지만 가급적 이렇게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단기 급등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같은 키재기로 맞추기로 한다라면 HLB 생명과학, HLB 제약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함께 그 근방의 주가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도 물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올라온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굿모닝 베트남에서의 오늘 10월 4일 15시 49분에 올라온 나노코박스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코비왁과 빈그룹의 백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조금 언급을 한 기사의 내용이 올라와 소개해 봅니다.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의 예방 효과를 평가할 자료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반면 다른 두 백신 후보자인 코비박 은 이미 2단계 실험에 착수했으며 예비 결과는 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나노코박스는 3B 단계 평가를 기다리고 코비박과 민그룹의 백신은 시험 속도를 높인다. 나노코박스는 마지막 언급된 것은 9월 19일이었으며 보건부는 이날 나노코박스 백신 임상 3상 시험의 중간 결과를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한 회의 결론을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품질 결과인 보호 효능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는 현재 코비드19 사례 수를 기준으로 나노코박스 백신의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고 본 연구에서는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른 보호 효능의 추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용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노코박스 백신의 보호 효과를 추정하여 고려 대상 약물, 의학 성분의 등록 증명서 부여를 위해 문서를 자문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과학적 타당성을 보장한다라고 했어. 현재까지 나노젠 생명과 공학 주식회사가 연구 개발한 나노코박스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백신의 후보물질이다. 이것도 노력 중이며 좀 기사가 그렇죠. 이것도 노력 중이다는 말은 뜬금없이 현재까지 이 백신은 거의 14,000명에게 테스트되었으며 3비상이 계속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노코박스, 코비박, 그리고 ARCT-154 베트남의 가장 유력한 세계 후보 백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연간 최대 1억 도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노코박스의 생산 능력과 관련해 나노젠사는 현재 4개 공장이 있으며 호치민시에 3개 공장을 두고 있다. 현재 계획과 용량을 바탕으로 나노젠은 2021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회사가 5천만에서 1억 도스를 생산할 것이며 최대 1억 2천만 도스까지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서 오늘자에 밝힌 굿모닝 베트남에서는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라고 보이고요. 지난 토요일 새벽장 미국에서의 코로나 치료제의 승인을 앞두고 해서 모두 다가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급등을 이렇게 나타났죠. 다우존스는 1.43% 482에서 34,326포인트, 나스닥은 0.82% 상승했습니다. 118.12, 최종적으로 14,566이요. 15,000 아래에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기대감이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게 되면 10월의 시황면에 있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모멘텀 보조지표 상으로 봐서도 너무 많이 매도했어, 이런 과매도 영역에 위치해 있고, 현재 일봉상으로서 241선 2년 기준으로의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면 외국인은 더 이상 팔 수 없는 기관 역시 마찬가지요. 따라서 코스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공격적으로 더 매도할 이유와 매수할 자금, 보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적에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대래 10월 장세를 긍정적인 반등의 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모멘텀 보조지표가 상당히 바닥권, 과매도권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저점보다는 좀 높은 위에 있지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그리고 국내의 고객 예탁금 67조에 해당하는 고객 예탁금, 다만 수출 기업한테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1188.7원.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로 받게 되면 상당히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반면에 수출만 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다만 아니죠. 수입하는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 하는 것은 수출입 기업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과히 좋은 편보다는 달러가 좀 더 안정세에 있는 면이 기업의 투자 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내일 화요일부터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안정세,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의 제한적인 거, 그리고 코로나의 치료약이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 우리의 증시는 내일 어찌 진행이 될 것인지, 현재 나스닥 선물은 66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 66, 0.4% 정도가 되어지는데, 새벽녘이 돼봐야 물론 알겠고요. 내일 이번 주 10월 이제 두 번째의 시작주가 되는데 HLB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오늘 대체 휴일 저녁 시간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